안녕하세요. 메가비뇨기과 평택점 김현철 원장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정관수술입니다. 요새는 정관수술 하는 남성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관수술의 목적은 영구적 피임입니다. 한 번의 수술로 임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콘돔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지요. 계속 콘돔을 끼기 싫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관수술 후에 복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다음에 임신 원하면 복원수술을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복원수술 후에 임신 성공률이 50%가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갈수록 그 임신율은 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정관수술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피부를 절개하는 방식과 절개하지 않고 살짝 벌리는 무도 정관 수술법으로 나뉩니다. 요새는 대부분 무도 정관 수술법으로 하고 있고요. 무도로 진행하면 상처 회복이 조금 더 빠른 장점이 있어서 이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로 정관 절제 후에 결차라는 술기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결과가 좋고 국제학회에서 권장되는 방법으로 양측의 정관을 절제를 한 후에 정관 내강을 전기소적으로 열처리를 하고 상부 쪽을 근막 차단법으로 따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열처리 후에 이제 양측 정관을 실로 묶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현재도 그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은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로 결찰할 경우에는 약한 정관이 끊어져서 정관수술 실패와 임신율이 증가된 통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실로 결찰하지 않고 열처리만 하고 남기는 방법도 괜찮은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수술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근막 차단법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20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요. 현재는 비급여 수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고가가 되겠죠. 합병증으로는 출혈, 감염, 통증, 임신 등이 있습니다. 출혈은 많지는 않고요. 간혹 가다가 고환이 붓게 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또 취하게 됩니다. 정관수술이 이제 간단한 시술로 알려져서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수술로 비뇨기과 선생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는 정관수술할 때 만만치 않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작은 절개창 부위에 가느다란 정관을 찾고 정관 주위의 혈관 구조물을 잘 피해서 진행을 해야 되면서 출혈이 있기 때문에 지혈도 잘 해야 됩니다. 작은 출혈도 압박이 없는 음낭 구조의 특성상 자연지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부풀어서 혈종이 생길 수 있어서 집중을 한 상태로 긴장하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되어서 곤란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난이도가 일반이나 탁과 선생님들이 정관수술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염 같은 경우에는 절개창이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없고요. 또 이제 예방적 항생제를 저희가 처방을 통해서 드리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증은 이제 수술 후에 1, 2주 정도 묵직한 통증,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관이 부어서 발생하는 만성 통증이 있습니다. 수술 후 상처로 인한 통증은 가볍게 지나가는 편이고요. 만성 통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심하면 이제 수개월에서 수년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약간 진통소염제나 항생제 처방을 통해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통증이 지속될 수도 있고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만약에 이제 3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혈관 절제 후 통증 증후군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 증상 호전이 없으면 정관 수술을 다시 하거나 다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통증으로 정관이 막히기 때문에 고안에서 나오는 일부의 정액이 나오지 못하는 현상으로 부관이 붓게 되는 부관 부종이 있습니다. 이후 부종이 심해지거나 염증이 생겨서 간헐적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 진통소염제 처방으로 증상이 좋아집니다. 수술 후 3개월째 정액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무정자가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술 상처를 통해서 터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보통 한 2,000명 중에서 1명, 확률로는 0.5% 미만입니다. 임신이 되면 안 되는데 100%가 아니라는 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관 절제 부위에서 이제 통로가 형성돼서 정액이 새어나와서 정자가 통과되는 경우에요. 수술 후 성기능 저하나 정액량의 감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관 수술을 받더라도 고안에서 남성 호르몬이 형성돼서 혈관을 통해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성기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남성의 정액은 정관액 1% 미만, 전립선액 30%, 정낭액 70%가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정관 수술 이후에는 정자만이 정관액에서 빠지므로 정액량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정시의 오르가즘도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럼 고안에서 생성되는 정자는 어떻게 될까요? 정관 수술 후에 고안에서 정자는 정상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정자는 부고안에서 다시 사멸한 후에 우리 몸으로 재흡수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관 수술 후의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금주 및 샤워가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 일주일간은 금주하시고 샤워는 보통 한 2, 3일 후에 하시고 개인 소독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속옷 착용인데요. 수술 후에 며칠 동안은 꽉 끼는 팬티를 입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술 후의 성관계인데요. 일주일간은 성관계를 피해서 수술 부위 출혈이나 정액에서 피가 나오는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피임 유지인데요. 수술 후에 일주일 후부터 성관계가 가능하시며 한 3개월까지 한 20번 정도는 성관계를 해서 정액을 배출해 주셔야 됩니다. 정낭에서 정자가 완전히 배출되어야 나중에 3개월째 정액 검사에서 무정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액 검사가 되겠죠. 수술 후에 3개월째 시행하면서 무정자를 확인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관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합병증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합병증이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또 수술을 결정하실 때 너무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다만 이제 재수술을 통해서 보건 수술해서 뭐 아이를 갖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가비뇨학과 평택점 김현철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